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준비 중인 31살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지금의 남자친구와는 약 4년을 연애했어요. 처음 만났을 땐 정말 설렜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구나 싶은 순간들이 쌓여갔죠. 서로의 부모님도 몇 번 인사드렸고 특별히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갔고 드디어 올가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설레고 행복했어요. 웨딩홀 투어를 다니고 드레스를 고르고 함께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는 그 순간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결혼 준비가 꿈이 아니라 악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예비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줄은 몰랐어요. 연애할 땐 가끔 얼굴 뵐 때마다 따뜻하게 대해주시기도 했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따뜻하던 모습은 사라졌고 대신 매사에 간섭하고 판단하고 무언의 기준을 들이대시는 분으로 바뀌셨어요. 문제는 그 기준에 제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단, 예물, 혼수, 예식장,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며느리가 아니라 시험을 치는 수험생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시험은 정답이 없는 시험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을 때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요즘 예단 같은 건 너무 부담 가지지 마. 우리 집은 그런 거 따지는 집안이야. 그냥 간단하게 하자. 처음엔 정말 감사했어요. 요즘도 예단 문제로 며느리 집안에 요구하는 경우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이 참 합리적이구나. 이 집이면 괜찮겠다 하고 안심했어요. 그 뒤로 저희 부모님도 정중하게 준비하셨어요. 예단비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맞췄고 예물은 평범하지만 깔끔한 브랜드로 예단함도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드릴 준비를 했죠. 그리고 예단을 들고 가는 날 정장을 갖춰 입고 남자친구와 함께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솔직히 그날은 마음속으로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도 컸어요. 앞으로 한 가족이 될 분들인데 좋은 인상 남기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께 예단함을 건네드리자 처음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포장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예단함을 하나하나 열어보시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요즘 집안에 따라 이렇게 간소하게도 하네. 이건 어디서 한 거야? 브랜드가 글쎄 난 처음 보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어요. 분명 간단히 하자고 하신 건 시어머니셨는데 막상 그렇게 하니 그걸 또 빈정거리듯 평가하시는 느낌이었어요. 남자친구도 그 옆에서 애매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괜히 물 한 잔을 들이켰고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게 진짜 간단히 하자는 의미가 아니었던 걸까? 겉으로는 웃으며 소박하게 준비했어요.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집에서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하는구나. 겉으론 괜찮다고 말해도 속으론 다른 기준이 있는 집안이라는 걸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 원래 절에 별 의미 없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전부 의미를 분석하게 됐어요. 예단 이후로 저는 웬만하면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됐어요. 앞으론 뭐든 미리 상의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웨딩홀 예약 전에 남자친구에게도 물었죠. 혹시 어머님이 선호하시는 지역이나 스타일 있으실까? 그런데 남자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 말을 믿고 저는 강남 쪽에 예쁘고 조용한 웨딩홀을 예약했어요. 하객 수가 많지 않아도 부담 없고 드레스 피팅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에서도 가까워서 이동도 편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약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께 알렸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강남? 그게 어디 붙어 있는 웨딩홀이야?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결정했니? 우리 친척들은 대부분 경기도 사는데 강남까지 오라면 어떡하라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차분한 듯하지만 날이 서 있었고 저는 속으로 또 실수했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가족 단톡방에서 다른 가족들까지 있는 곳에 저를 태그하며 말씀하셨어요. 예식장 너무 먼 것 같아. 다시 알아보자. 고모님 다리 안 좋으신데 힘들겠다. 날짜도 주말 오전은 좀 그렇지 않니? 그 단톡방에서 저는 말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고 그저 읽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남자친구조차 별말 없이 가만히 있다는 거였어요. 단둘이 있을 땐 그냥 무시해 엄마 원래 그래라고 말하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를 조용히 방패막이로 내버려두는 모습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예식장 문제로 한 차례 부딪힌 뒤 저는 한동안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돼야 했고 이번엔 신혼집 혼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맞벌이다 보니 둘이 함께 돈을 모아 전세 계약을 했고 가전이나 가구는 최대한 실용적으로 부담 없는 선에서 준비하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 사전에 아무 얘기 없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근처에 볼 일 있어서 들렀다는 말과 함께요. 방문하시자마자 집안을 쭉 둘러보시더니 말씀이 시작됐죠. 요즘 애들은 소파도 이렇게 작은 걸 쓰나 봐. 아휴, 식탁도 너무 간단하다. 시댁 손님 오시면 어디 앉으려고 그래?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안 했니? 며느리 살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들 하나하나가 너무 날카로웠어요.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도 꼭 어딘가 채점이라도 하는 선생님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저희 둘이 사는 데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공간도 넓지 않아서 너무 큰 건 부담이 돼서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곤 갑자기 저를 보며 조곤조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며느리 교육이야. 이 집안에 들어오면 내가 우리 집 색깔을 좀 맞춰야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 교육이라는 그 말이 저한텐 너는 우리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결혼이란 게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선 여전히 나는 이 집의 외부인이라는 느낌이 짙게 묻어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자친구는 또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 그런 말 습관이야. 그냥 넘겨. 진짜 너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요. 저는 그날부터 제 자신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결혼, 내가 살고 싶은 삶,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혼수 문제 이후 저는 아예 시어머니와의 소통을 남자친구를 통해서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직접 마주치는 게 이제는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란 게 참 그렇죠.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고 하나를 넘기면 또 다른 고개가 나타나요. 이번엔 축의금 관리와 패백 음식 문제가 불거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내용은 하나도 가볍지 않았어요. 축의금은 신랑 쪽이 더 많을 테니 그건 내가 정리해서 너희 신혼 살림에 보탤게. 그리고 패백 음식은 우리 친척들 체면이 있으니까 한복집에서 제대로 준비해야 해. 그냥 마트나 온라인으로 하면 안 돼. 저는 그 순간 또 멍해졌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우리 둘 아닌가요? 왜 시어머니가 모든 걸 결정하고 우리는 그냥 따라야 하는 걸까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입끝까지 차오르는데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왜냐면 남자친구 때문이었어요. 그가 중간에서 힘들어질까봐 나만 참으면 이 결혼만 잘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타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해. 우리 땐 시댁 어른들한테 패백 올릴 때 무릎 꿇고 절하는 것도 당연했어. 그게 예고, 그게 정성이야.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간 참아왔던 서운함, 억울함, 분노, 상처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그 전화가 끊긴 뒤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나만 계속 참아야 돼? 왜 내 엄마가 우리 결혼을 이렇게 휘두르는 거야? 남자친구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받아들여야 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뚝뚝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죠. 웨딩 플래너님과의 상담도, 드레스 투어도, 신혼여행 일정도. 이젠 전부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뭘 위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결혼일까? 시어머니는 여전히 단톡방에 가족들 다 있는 곳에서 이런저런 말을 쏟아내셨고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런 기본 예절도 모르면 어떡하나. 요즘 애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문제야.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건 나를 향한 공개적인 비난이었고 그 누구도 남자친구조차 거기서 저를 감싸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말을 꺼냈어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우리 정말 결혼하는 게 맞아? 나는 지금 사랑받는 게 아니라 견디는 기분이야. 남자친구는 당황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지금까지 준비한 거 다 없자는 거야? 양가 부모님 뭘 하실 줄 알고 그런 말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 결혼식을 더 걱정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늘 제가 먼저 맞췄고 제가 먼저 사과했고 제가 먼저 괜찮다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 괜찮다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제가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결혼 준비가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느낌, 이 결혼이 제 삶의 출발선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진다면 정말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파혼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을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태도도, 남자친구의 무심한 반응도, 이젠 단순한 예비 시댁과의 갈등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엄마와 마주 앉아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너 진짜 괜찮니? 넌 지금 네가 어떤 얼굴로 사는지도 모르겠어.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또 터뜨렸어요. 엄마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안 해도 되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결정을 내렸어요. 예비 신랑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 결혼 멈추자. 나는 네가 싫어서가 아니야. 하지만 이 결혼이 나 자신을 지워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거라면 나는 못하겠어. 그는 놀랐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했어요. 미안해. 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몰랐어. 엄마랑 제대로 얘기할게. 제발 다시 생각해줘.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너무 멀리 와 있었거든요. 사랑만으로는 함께 사는 삶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이번 결혼 준비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진 않나요? 결혼이란 누군가의 아들이나 누군가의 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출발이어야 해요. 그 출발선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결혼은 멈췄지만 제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언젠가 저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때는 제가 먼저 저 자신을 지켜낼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